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 3 우리는 센터장들입니다. 자, 오늘은 수련병원 지원에 대해서, 수련병원, 수련기관, 센터 등의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전국 각지에 계시는 수련 감독자분 한 4분에게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왔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먼저 첫 번째, 수련생들 뽑는 기준이 뭔가요? 네,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 되게 명확했습니다. 서류, 필기, 면접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뽑는 기준이고, 그리고 어찌됐건 정신과는 이 심리학자만 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모든 스텝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네요. 네. 되게 종합적이죠. 사실은 뽑는 기준이 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뭐 거의 세 가지의 총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그럼 이제 나머지가 똑같다면 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기존 인원과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알고 뭐 파악하기는 사실 좀 힘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화를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일단은 서류 필기 면접에서 적당한 수준의 어떤 기준을 넘겨야 그 다음 판단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련 준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바로 정말 이렇게 실무에 뛰어들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냐, 그런 걸 좀 보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직에 계시는 수련 감독자로서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일할 수 있는가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왔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슨 그 석사 때 막 검사를 막 여러 번을 하고 막 되게 익숙하고 사실은 그래도 이 바로 투입되기에는, 편하게 투입시키기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편하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바로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거 검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각 MMPI면 MMPI 매뉴얼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뭐 로샤 뭐 이러면 로샤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해당 검사를 매뉴얼대로 실시해서 매뉴얼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 거기서 이제 세련미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배우고 매뉴얼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습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검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제대로 그 매뉴얼을 학습하고 실제로 한 번 정도 보고서의 틀을 완성해보는 이런 정도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나올 때는 실은 본인이 다 써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건 슈퍼비전을 거쳐서 슈퍼바이저와 같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를 실시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결과만 낼 수 있다면 그거를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 거는 이제 슈퍼바이저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을 제대로 학습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샤를 해석을 엄청 잘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채점 체계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본적인 내용을 잘 습득하고 있으면 그럼요. 뭐 이런 말씀도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수련기관에서 시험, 면접만 본 데 있겠습니다만 시험, 흔히 얘기하면 병시, 병원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과목이 뭐였나요? 일단은 좀 알아보니까 좀 이것도 조금 병원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정신병리나 이상심리학에 대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심리평가, 그 다음에 치료 이론과 관련된 그런 시험을 본다라는 것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또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영어 시험이 따로 이제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영어 논문 같은 걸 좀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얼마나 잘 이제 어쨌든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본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아무래도 또 연구를 많이 또 실무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통계나 방법론을 또 따로 보는 그런 병원도 있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도가 가장 포멀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보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오히려 특수한 경우죠. 저는 개인 상담센터고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험은 없어요. 시험을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시험은 없는데 그 병원에서는 사실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슈퍼바이저 혼자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병원이라는 기관은 여러 사람이 인선에 관여를 합니다. 예. 거기에는 심리학이나 정신과가 아닌 이런 전공 분야가 아닌 분들도 이제 관여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병원의 직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공식적인 과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서 어떤 객관적인 점수 수준을 보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병원 수련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일단 수련 기관마다 사실 아까 과목은 다 비슷한데 그 과목의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인 걸 내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냥 전반적인 걸 내는 분들도 있고 계셔가지고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수련 기관에 잘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하는 기관의 어떤 정보들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 알아보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정보라고 하니까 실은 정보의 좀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또 별 소문이 좀 많거든요.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원인은 어느 병원에 내장자가 있다더라, 이미 다 정해놓고 한다더라,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저 때도 있었고 아마 생일 때나 사파 때도 있었던. 뭐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학교 누가 괜찮다더라 뭐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런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실력이다라고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블라인드로 그렇죠. 이제 서류 처리하는 국립병원은 다 블라인드로 국립병원들 많고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지원자 입장에서 그 블라인드를 깨는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바로 뭐 내용과 상관없이 탈락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글에다가 우리 형이 뭐 우리 오빠가 뭐 이런 가족 관계에 내용을 대해서 쓰면 성별을 알 수 있는. 그렇죠. 예. 오빠나 형이란 단어 하나가 자기의 성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블라인드를 되겠다.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블라인드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건 정말 좀 조심해서 만약에 기관이 블라인드를 요구하는 예. 기관이다 그러면 몇 번 검토하셔서 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시험을 예. 보게 되는데요. 시험 성적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컷오프만 좀 넘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새로 시작이다 이건지, 아니면 당연히 잘 보면 잘 볼수록 좋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시험 조금 못 봐도 딴 걸로 백업이 좀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수련 감독자님들 뭐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백업이 가능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수련 감독자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일단은 이제 병원 지원할 때 필기랑 면접의 총합이 결국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일단 시험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잘 보면 좋은 거다. 그렇죠. 무조건. 그렇지만 1등이 반드시 합격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건 또 약간 틈이 있네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1등이 반드시 합격하는 건 네,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어찌됐건 1차 관문이긴 하니까 그렇죠. 이걸 통과를 해야 면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보는 게 또 중요하고,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제 매해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성적의 중요도는 또 매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또 병원 수련 감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련 지원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찌됐건 학부 성적, 뭐 대학원의 사실 변별력 여부 성적은 학부 성적이나 시험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학부 성적은 평생 따라가는. 병원 나고 예. 시간도 못 받을 뻔했네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시험 성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성적과 시험 성적 정말 그분의 이제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지표고 거의. 근데 이제 보면은 논문은 약간 변별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변별력이냐면 논문을 잘 쓴 사람이 수련도 되게 잘 받을 것이다. 요거는 약간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논문을 막 써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학부 성적이 좀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네요. 시험을 그렇죠. 잘 보면 그걸 어떻게 좀 백업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좀 잘 보는 방법은 이거 확실히 시험을 좀 잘 보면 확률이 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 맞아요. 맞나 봐요. 이게 이제 시험을 잘 보면 붙는다가 아니라 그렇지. 시험을 잘 보면 퍼센트가 붙을 확률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어차피 확률이니까. 그러면 시험 성적 이외에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기준에서 나왔던 거죠. 서류와 면접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 볼 때 일단 병원에는 사실 이제 뭐
주로 심리평가나 심리치료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병원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일단 논문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또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에서는 뭐 논문을 얼마나 쓸 수 있고 뭐 통계나 이해 이런 걸 좀 많이 집중해서 시험 문제들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아까 시험 과목도 이제 특히나 방법론 보는 그런 병원이라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면접을 할 때 응답 내용이나 태도, 어떤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보통은 시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 보면 잘 볼수록 좋긴 좋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면접이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면접관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면접관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명이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병원들은.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람의 인성을 사실 면접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틀리더라도 얼마나 할 말을 끝까지 마무리하는지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관은 이제 바로 이제 실무에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자격증이 좀 있는 경우를 좀 선호하는 산업 경우도 인력 공단 뭐 인사정사 이급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사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럼 서류 이제 많은 이제 수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서류 심사에 자꾸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에서 도대체 뭐를 보길래 나는 면접이나 시험 볼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가. 그래서 서류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류가 많으면 사실은 다 정성 들여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저희 뭐 어떤 병원을 예를 들면 뭐 100명이 지원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뭐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학부 성적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많이 갈릴 거고요. 예. 저희 센터 얘기는 아니고 아마도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추려지고 서류에서 그래도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성실한 면에서는 다 통과된 것 같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보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제 순서대로 봐요. 예. 그러면은 이분이 같은 지역에서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근데 이 맥락이 되게 지역이 되게 완전히 달라지거나,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지역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삶의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이 이분한테 되게 뭔가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죠. 그 상황이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그 변화가 왜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면접할 때 좀 물어보는 그렇죠. 네. 그거 이제 면접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되게 좀 순탄하게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럼 또 그냥 물어볼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순탄하게 사신 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순탄했는데 수련 생활은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주 순탄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부에서부터 어떤 겪었던 스트레스에 비해서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걸 받았을 때 질적으로 다른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1차적으로 되게.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야, 네가 이게 군대랑 똑같아.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데 근데 그 대학원 생활을 거치고 수련에 오신 분들이 수련을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다고 해서 이게 수련에서의 생활이 순탄할 거라고 사실은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대학원까지의 과정은 학습의 과정이라면 이게 수련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좀 질적으로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내가 지금 겪어보지 못한 스트레스를 이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보니까 이건 공고 나온 걸 제가 보고 오늘 말씀드린 건데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책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인지 그 책 내용에 대한 에세이를 그렇게 길지 않게 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왜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걸로 보는 게 뭘까요? 뭐 저희가 뭐 그 기간이 아니라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짐작되시는 게 있을까요? 아마 뭐 거기서는 또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그냥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사실은 심리 검사 중에 제일 좋은 검사는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분의 지원자의 생각과 감정을 제일 좀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아마 좀 뭔가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뭐가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주제로 이제 뭐 책을 뭐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종의 그럼 자기소개서 같은데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련 감독자님들은 어떤 자기소개서를 좀 선호하시는가요? 일단은 병원은 계속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공간이거든요. 병원 수련을 받는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련 경험이 있는지도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 척들이 있는지를 본다. 혹은 평가 치료에 대한 실습 여부 이런 것들을 본다. 이건 이제 특정한 하나의 병원의 답변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 그다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존 수련생과 얼마나 잘 융화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일단 자기소개서는 너무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상심리 분야 자체보다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인생사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는 이게 그랬던 적도 있어요. 요번에 올해 수련생을 뽑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전 이제 수련생들의 이제 지원서들을 한 번씩 봤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그러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되게 괜찮은 수련생활을 잘했던 수련생의 이력서는 뭐가 다른가. 뭔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달라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 뽑는 건 진짜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제일 좋은데 능력을 먼저 쌓고 오는 건 사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일을 같이 할 사람을 이건 일이거든요.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일을 같이 한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병원에 오면 다시 다 가르쳐야 돼요. 다시 다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근데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걸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뭔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다들 하시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죠. 어떤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가죠. 이 과정을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게 되는데 같은 학부 대원을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성실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잘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존의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얼마나 이 공부를 하고 싶은가 그런 내용을 정말 좀 설득력 있게 쓰는 거 그게 이제 솔직 담백하다는 말인데 참 그게 어렵긴 하지만 그걸 잘 전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이런 거에 왜 그 귀사 이게 흔히 취업할 때는 귀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물론 뭐 면접에 갈 때는 뭐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좀 좋을까요? 기사에 뭐 사풍의 간만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병원 버전이나 상담서 버전으로 쓰는 그렇죠. 거지. 그런 건 어때요?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그 자기소개서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돼 있는 공간 안에 저희 센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저는 사실은 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제 강의를 어디서 이제 들으시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게 좋다 이러면서 이제 지원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자기소개서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 안에 저에 대한 내용을 써버리면 그 본인에 대한 얘기는 그 공간에 그만큼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거기를 채우시기보다는 본인의 내용으로 거기를 좀 채우시는 게 본인이 뭘 하셨는지 본인이 어떤 생각을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거기다 써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탈자 같은 건 어떤가? 물론 없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치명적인가요? 오탈자 있으면? 저는 뭐 한두 개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서류를 무사히 통과하고 이제 시험도 봤어요.
이제 면접에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면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수령 감독자분들의 이제 답변 내용을 보면 일단 면접이라는 게 그 순간에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전공 이 일과 관련해서 얼마나 열의가 있고 그다음에 동기가 높고 그다음에 관련된 태도나 경험이 어떤지 전반적인 뭐 인성 대인관계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일단 면접에서는 어찌됐건 또 이런 인성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 지식을 또 확인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공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까 사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뭐 학생을 뽑는다기보다 같이 어쨌든 일하는 일할 사람. 사람을 뽑는 네. 거니까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전문성은요 구술 시험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전문성은 그러니까 이 수련을 시작할 정도의 전문성은 이미 수치로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시험? 예. 네. 학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이 있고 아. 예, 거기서 이제 수치로 다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저는 면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수련생분들이 이제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몰라서라기보다 그 상황에서 긴장해서 예,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허를 찔리거나 전혀 예상 못했던 질문을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 얼마나 본인이 긴장했을 때 긴장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가. 긴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긴장은 당연히 되는 건데 예, 긴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 게 면접관들이 수련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본인들도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본인들이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참 주눅 안 드는 게 어렵지만 예,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긴장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빨리 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최대한 대답을 할 것인가 본인의 긴장을 좀 풀어서 없앤다기보다 이 긴장을 다루는 예, 그런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접에서 실은 해야 될 거는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을 하더라도 그 적절하게 대답할 수 맞아요. 있도록 집중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제가 잠깐만 생각하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아. 나쁘지 않아. 아우 좋다고. 뭐 저야 사실 혼자 면접 보니까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계실 때는 그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되게 긴장하는 게 보일 때는 그냥 시간 더 편하게 줄 테니까 그냥 좀 이따 얘기해라 생각나면 예,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마 그러신 분들도 좀 해마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얘기해봐도 되겠습니까? 좀 뭐 얼마든지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학원은 아무래도 이게 연구기관이니까 이제 연구에 대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연구 성과, 논문 성과가 실제 그 수련 장면을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의견은 논문 편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 사실 우리가 대학원에서 쓸 수 있는 편수가 그렇죠. 많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연구를 해봤다는 경험 자체가 되게 맞아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병원에서 조금 더 연구를 강조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논문 자문이나 아니면 논문을 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찌됐건 이제 유용하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논문에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실성을 확보해 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병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오히려 이제 근거 기반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연구 능력이 맞아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관의 그 요구사항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연구 심리실에서 연구 자문도 많이 하고 이런 기관은 당연히 연구를 그렇지. 많이 보면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주된 업무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료나 뭐 평가나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연구에 대한 비중이 없는 데서 뭐 굳이 뭐 내가 참고 정도만 되지 그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도 아닌 것 같다라는 뭐 말씀인 것 같네요. 그죠? 일단은 저는 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검사와 상담이죠. 예, 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주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논문의 경험 그리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는
논문을 석사를 마치고 쓰고 오신 분들이 결국 우리가 다뤄야 되는 도구들도 다 근거 기반이고 상담도 근거 기반이고 도구도 근거 기반이고 근거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예측해야 되고 어떤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그 경험을 해본 것이 우리가 앞으로 뭔가 검사든 상담이든 계속해서 공부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본 연습, 예, 그걸 해봤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래야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론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된 그 병원 시험, 그 수련 그 시험에서 아까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를 못했네. 준비하고 예비 수련생들에게 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쌤이부터. 쌤이 저부터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이 전공을 선택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수련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학원 논문 쓰는 것도 엄청 힘든데 그 논문을 쓰면서 수련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수련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뭐가 심하다 보니까 수련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시기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련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힘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서 저는 꼭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이 험난한 과정이 있지만 내가 왜 처음에 임상을 전공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원과 격려밖에 없습니다. 예, 이 시기를 잘 넘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사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임상심리학은 되게 아름다운 일이고요. 저는 이 일을 되게 사랑합니다. 갑자기?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련 갈 때는 수련 가고 못 가고 인생에 큰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할 텐데 물론 큰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마치 수련을 받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미 되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좀 힘든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전문가라는 자격 이름과는 달리 실은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수련 과정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따고 충분히 훨씬 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되게 늘어나니까요. 일단 무사히 수련 기간 들어가셔서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련생 이제 수련 병원 지원에 오늘 저희 얘기 나눈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정말 드릴 시간인데요. 진짜 예. 마지막이네요. 예, 저 저희 안 58대 나와요. 예. 58대 임상심리학회 홍보 및 정보위원회 이 사업의 일환으로 유튜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에 저희 이제 춘추계 가을 학회가 학술 있고요. 대회 정식 명칭 가을 학술. 가을 학술 대회가 있고요. 그때 이제 저와 이제 이 위원님들의 임기가 좋아하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 3 센터장들 유튜브 활동도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쌤이 여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이제 유튜브 들어오게 된 게 안쌤이 저에게 올해 가장 잘한 일을 만들어주겠다. 호언 장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올해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임상심리 전문가들 유튜브를 찍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제 센터 안에서만 지내다가 뭐 이렇게 영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과 연결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주제를 같이 이제 그 영상도 보고 막 찾아보고 이러면서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재미와 의미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세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홍보이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휴대거든요. 네가 하던 나 이거 하고 안 하면 안 돼. 이러셔가지고 학회에 앞뒤를 막을 수가 없어 하긴 했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랜만에 또 쌤이랑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엄청나게 도움은 아니더라도 그냥 요만큼은 도움이 되는 영상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같이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같이 저희 거를 봐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파는요? 예, 학회 이사를 맡으면서 홍보 이사를 맡으면서 학회 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한 일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 뭐 여기서 지금 제가 선배가 두 분 후배인데 이렇게 제안에 흔쾌히 두 분 다 흔쾌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든든하고 되게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어요.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도 재밌다 보니까 또 네. 하나 하시겠답니다. 재밌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파파의 느린 성장 연구소 부모 교육 채널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여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임상심리 전문가들 정말 3 라스트 센터장들 엔드. 예, 이제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임상심리학입니다. 임상심리학입니다. 안녕히 계세요.